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 32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진이 28도, 포항과 영덕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 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떨어져 1명이 숨졌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작업용 승강기가 10여 미터 아래로 갑자기 추락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서 있고 크레인을 둘러싼 철제 승강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타고 있던 작업용 승강기가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갑자기 쾅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씩 앰뷸런스 오고. 작업자들은 이 크레인의 승강기에 타고 있었는데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층으로 된 작업용 승강기 위층에는 작업자 2명이, 아래층에는 작업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아래층에 있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어제 설치가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타워를 이제 올려야 되잖아. 3명이 여기 타고 있다가 떨어진 거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규모가 450억 원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시공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73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314명, 경주 204명, 울진 34명, 영덕 7명, 울릉 2명입니다. 경북 확진자는 지난달 1일 1,303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1,000명대를 밑돌다 최근 4일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새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이모 부부장 검사, 박영수 전 특검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주 지역 해수욕장 5곳의 수질이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류와 전촌, 나정, 봉길, 관성 등 해수욕장 5곳을 대상으로 수질 조사한 결과 수인성 질병의 지표 세균인 장구균과 대장균이 해수욕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해수욕장은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8일간 운영이 되며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성명을 통해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2호기와 월성 3호기에서 올 들어 4차례나 냉각수인 중수가 누출되면서 노후 원전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과 관련해 민간 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수지 저장 탱크와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방사성 오염수 누설 현상과 콘크리트 심부 균열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 2, 3, 4호기의 조기 폐쇄와 함께 노후원전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 방식에 이견을 보였던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경상북도의 기부대 양여와 대구시의 특별법 제정 투트랙 방식을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일부 무리한 요구로 지적받았던 내용을 수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경상북도는 특별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이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 주도로 준비해온 특별법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발의됩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지를 검토 중인데 1, 2주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과 관련한 교통시설,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의 국가 예산의 투입, 통합 신공항 사업 시행자를 위한 조세 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모두 47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은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건설비를 종전 공항부지 개발비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대구시가 주장한 방식, 즉 국비로 군 공항을 짓고 남은 공항부지의 개발 주도권은 대구시가 갖는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 교통망 건설까지 모두 특별법에 담아서 국가 책임하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결의문을 다음 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이런 대구 정치권의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신공항 건설은 경북도가 추진해온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없이도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은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특별법으로는 공항 건설비의 부족분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과 교통망 등 간접시설의 예타 면제 등이 명시된 정도라는 겁니다. 군공항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국비 지원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SOC에 대해서 예타 면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공항 추진의 핵심은 항공 물류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가덕도 등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먼저 완공하는 거라며 신속함을 강조했습니다. 미뤄지고 있는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과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정수장 부근에서 오염하천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이 다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 과정을 거쳐 안전하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들은 당장 실태를 조사하고 오염된 낙동강을 복원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매곡 정수장 앞입니다. 강가에 놓인 흰 접시에 손톱 길이의 붉은색 애벌레가 꿈틀거립니다. 취수구역에서 채집된 겁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4급수의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 유충입니다. 고여있는 더러운 물에 주로 살아서 접촉하면 아토피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강 바닥을 긁어낸 흙입니다. 잠깐 봐도 흙 안에서 이렇게 붉은 유충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유충들이 낙동강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수돗물로 쓸 원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깔따구 나는 알도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복귀조 같은 것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알이 부유하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모든 공정마다 유충 검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2중, 3중으로 이제 소독, 살균, 여과, 흡착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 검사를 해보면은 저희 원수나 정수에서 깔따구나 깔따구알이 발견된 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최근 창원에서는 낙동강물을 쓰는 석동 정수장과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수십 마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정수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여과나 살균 공정만 강화할 게 아니라 강을 흐르게 해서 수질을 회복하는 게 진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6월 취업자 수가 경북은 늘고 대구는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경북의 취업자 수는 15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만 명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 줄었습니다. 한편 경북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4.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 상승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8분쯤 울진군 금강송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학교 안에 있던 학생 12명과 교직원 16명 등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교실 건물 일부와 3D 프린터 2대 등 내부 기기가 불에 탔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진이 28도, 포항과 영덕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